이모, 그 사람들이 정말 처음 본 거였어요? 한여름 계곡에서 벌어진 짧고 강렬했던 그날. 모든 게 평화로웠던 오후, 갑자기 나타난 5명의 남자들, 그리고 평범한 줄만 알았던 이모의 정체. 평화로운 물놀이는 한순간에 공포로 바뀌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등장으로 이 모든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대전의 무더운 여름 오후였어요. 수통골 계곡에는 더위를 피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맑은 물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여름날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와, 정말 시원하다. 미나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7살의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죠. 맞아. 이런 날엔 회사 생각 하나도 안 나네. 지은이 준비해온 수박을 썰며 말했어요. 대학 때부터 새 친구 중 가장 꼼꼼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오늘도 빈틈없이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수비는 돗자리를 펼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자리 진짜 좋네. 그늘도 적당하고 물도 가까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새 친구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만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우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죠. 참, 미나야. 이모는 언제 오신다고 했어? 지은이 물병을 열며 물었습니다. 아, 3시쯤 오신다고 하셨어. 우리 좀 놀다가 같이 점심 먹자고 하시더라고. 미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모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언니처럼 챙겨주셨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이모분 어떤 분이야? 우리도 처음 뵙잖아. 수빈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야. 늘 우릴 챙겨주시고 일도 엄청 잘하시거든. 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의 정확한 직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계곡물이 발가락 사이로 시원하게 흘러갔어요. 미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 지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좋다. 이런 게 힐링이지. 지은이 팔을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켰어요. 그녀의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물놀이하며 까르르 웃는 소리, 부모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도 나이 먹으면 저런 가족 생활 하게 될까? 수빈이 한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시원한 계곡물, 따뜻한 햇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1시간 후면 이 평화로운 오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나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미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남자들은 모두 메리아스를 입고 있었어요. 팔뚝과 어깨에 새겨진 문신들이 햇볕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어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건들거리는 모습이 영락 없는 동네 건달들이었죠. 저 사람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미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수빈도 눈치를 챘나 봐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그냥 모른 척 하자.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남자들은 계곡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빈자리들을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새 친구들 바로 옆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넓은 계곡에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에요? 가장 앞선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주변을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새 친구들에게 머물렀을 때 미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야, 여기다 깔아.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돗자리 대신 너덜너덜한 박스를 바닥에 대충 깔았습니다. 찢어진 골판지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 위에 소주병 몇 개와 과자 봉지들을 툭툭 던져 놓았죠. 건배!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소주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크고 거슬렸어요. 주변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들 무서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화롭던 오후가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자리 옮길까?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모가 안 오셨는데. 미나가 망설였어요. 이모께서 이 자리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 찾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야, 시원하다. 남자 중 한 명이 메리아스마저 벗어던졌습니다. 온몸에 새겨진 용과 호랑이 문신이 햇빛 아래 번쩍거렸어요. 다른 남자들도 따라서 우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후, 이거지. 그들의 몸 곳곳에 새겨진 문신들이 마치 위협하듯 드러났어요. 팔, 가슴 등 온몸이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 무서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남자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욕설이 섞인 대화, 거친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자꾸만 새 친구들에게 향했어요. 훔쳐보는 게 아니라 대놓고 쳐다봤습니다. 불쾌하고 끈적한 시선이었어요. 신경 쓰지 말자. 미나가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져갔어요. 평화로웠던 수통골의 오후가 악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욕설이 섞인 대화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곳의 주인인 양 행동했죠. 미나는 손톱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우리 그냥 가자. 지은이 가방을 정리하며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이모가 곧 오실 텐데. 미나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은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 중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가슴팍에 새겨진 독수리 문신이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가 새 친구들 쪽으로 걸어왔어요. 미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경고음이 울려댔어요. 아가씨들, 혼자 놀기 심심하지?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입가에 걸린 웃음이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봤어요.
최대한 당당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뭘 괜찮아. 같이 놀자고. 남자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묻어났어요. 거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명이 모두 새 친구들을 둘러싸듯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 미나의 팔을 꽉 잡았어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요. 미나가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이구 까칠하네. 우리가 뭐 잡아먹겠어?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습니다. 여기에 이모 한 분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같이 놀 수 없어요. 미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른이 온다고 하면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모? 가장 앞선 남자가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럼 더 좋네. 우리가 5이니까 이모 1명은 우리 중에 2명이 특별히 상대해 줄게. 순간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해? 우리가 뭘 너무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험악해졌어요. 장난기가 사라지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희끼리 놀고 싶어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계집들이 완전 우습네. 남자 중 하나가 욕설을 내뱉었어요.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남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신고? 해봐! 남자들이 비웃었어요. 여기 경찰이 몇 분 만에 온다고. 그때까지 우리랑 재밌게 놀면 되지. 그 말과 함께 한 남자가 미나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 마세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미나의 팔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피부에 닿는 순간 미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놔주세요. 몸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이 무서웠거든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들 왜 전화를 안 받아?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가슴 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모,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어요. 영락없는 평범한 중년 아줌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남달랐어요.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참 찾았네. 전화도 안 받고. 채영이 새 친구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주변의 남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어? 이분들은 누구야? 채영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톤이었습니다. 건달들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어른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죠. 하지만 곧 채영의 모습을 훑어본 남자들의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그저 평범한 아줌마였거든요. 아, 이모시구나. 가장 앞선 남자가 건들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조카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이모도 같이 하시죠?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미나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모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모, 이 사람들이 괜찮아, 미나야. 채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채영이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전화를 받는 채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한층 더 진지하고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지금 수통골에 있어.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 남자들은 처음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로 생각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해? 남편한테?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와봤자 우리 5명한테 어떻게 하겠어? 다른 남자들도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채영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차근차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남자들이 더욱 거칠게 나왔어요. 아줌마도 끼고 싶으면 같이 놀자고.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는데? 그중 한 명이 채영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윙, 윙. 그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소리? 경찰차 아냐? 불안한 목소리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채영은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곡 입구 도로에 큰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검은색 버스였습니다. 옆면에 경찰 특공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버스 문이 열리면서 완전 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특공대원들이었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뭐야 이게? 왜 특공대가 여기에?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빠른 속도로 계곡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건달 5명을 둘러쌌어요.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채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네요. 특공대원들이 완벽한 대형을 갖춘 순간이었어요. 채영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군인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어요. 너희들 오늘로 끝이야. 채영의 목소리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권위가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아까 전에 다정한 이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건달들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게 뭔 짓이야? 가장 앞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색 배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방경찰청장 강채영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건달들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청장.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경찰청장이라니. 거짓말이야, 설마. 한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확인해보고 싶어? 채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특공대장이 채영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청장님, 대기 명령 받고 출동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저 5명을 체포하세요. 알겠습니다. 특공대장의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건달들이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완벽한 팀워크로 5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으악! 놔줘! 이게 뭔 일이야? 건달들의 비명소리가 계곡에 메아리쳤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이모가 경찰청장이었다니. 지은과 수빈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계곡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관광객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여성 관광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채영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채영이 다시 평범한 이모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 미나야? 미나가 채영의 품에 안겼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모가 경찰청장이었어요? 깜짝 놀랐지. 미안해. 말 안 하고. 채영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건달들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지은과 수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영화 같았어. 이모 완전 멋있어. 특공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철수를 준비했어요. 채영이 특공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건달들 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건달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거만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해요.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조카들을 누가 건드려? 채영이 윙크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미나는 느꼈어요. 자신에게 정말 든든한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통골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나는 이모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일주일 전 수통골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죠. 이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미나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뭐든 물어봐. 채영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처음 본 사람들이었어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채영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던 놈들이었어.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그렇다면 그 건달들이 예전부터 여자들을 협박하고 끌고 다녔거든.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했지. 채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였거든요.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덕분에 다 드러났어. 채영이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피해 여성들이 다 경찰서에 와서 진술하고 있어. 용기를 낸 거야. 정말요? 미나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검사 말로는 할아버지 되기 전까진 감방 못 나온다더라. 채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나는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한 매듭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상담도 받고 있고 무엇보다 더 이상 그놈들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잖아. 채영의 말에 미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들이 당한 무서운 경험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미나는 이모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지은과 수빈도 함께였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 깊게 인사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너희들이 용감했던 거야. 채영이 새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어요. 수빈의 말에 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들은 원래 강했어. 그냥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미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자라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모,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거죠?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조카들인데. 채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날의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미나가 중얼거렸어요. 미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여자는 약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아왔을 뿐이에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새 친구의 마음에는 새로운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